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일부 당선인이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선거법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청사 관리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단 용역업체의 경영난 때문이지만 공공기관의 무책임도 원인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식을 갖고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45개 나라 211편의 영화가 전주 영화의 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 소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사법당국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총선에서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지역 주재기자 2명에게 해외 여행 경비 수백 달러를 대준 혐의로 그동안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구속 전 법원 신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구속된 기자 2명에 이어 구속됐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강수 후보가 유성엽 의원에게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토론회에서 제기함에 따라 내용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 의원이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당 안호영 당선인과 국민의당 이용호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두 당선인은 각각 상대 후보였던 임정엽 후보 측과 강동원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경찰 역시 당선인과 관련된 후보자 비방과 기부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일부는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수사 전담팀의 역량을 집중,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조사 결과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호영 당선자가 제시한 농업인 월급제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를 도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700여 농가에 4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철에 출하할 벼를 농협과 미리 계약한 뒤 대금을 월별로 나누어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농협이 받아야 할 이자를 임실군이 전액 지원하는데 돈 쓸 곳이 많은 영농철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괜찮죠. 왜냐하면 미리서 이제 가을에 나락해서 주니까. 농업인 월급제는 올해는 완주군과 진안군도 시행에 나서면서 확대됩니다. 하지만 대상이 벼농사로만 한정돼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다른 작물을 검토할 수 부분이 이제 감자라든가 보리가 검토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규모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안호영 당선인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월급제 대상을 벼농사뿐 아니라 축산이나 과수농가로 확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보다는 농협이나 정부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농민들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해 영세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이나 다양한 직불제 개발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농한테 쏠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중소농을 위주로 하는 어떤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꿈이 다음 4년 안에 조금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어제 고향 전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에는 관심이 없고 무언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싶다며 국회의장과 대선 후보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직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의장으로 종전과는 다르다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경륜과 노련미를 갖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목포의 박지원 의원을 초대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원내대표 도전 의지를 밝힌 정읍의 유성엽 의원과 전남 광주의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은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는 공공분야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청사 시설관리 일을 해온 A씨는 지난 2월과 3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용역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4월 월급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전국의 지사 17곳에서 전기나 기계 설비를 관리하는 노동자 110여 명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체불 규모는 4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집에 얘기 못한 사람도 있고 집에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전 직원의 한 50% 이상은 지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주로 이전한 지난해 5월부터 청사 관리를 맡아온 해당 용역업체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공단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외부 발서를 단속하는 등 업체를 편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정말 남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청사 내부를 다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거든요. 국민연금공단 측은 해당 업체가 국세까지 체납하면서 공단 측에도 가압류가 들어와 임금을 지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국세 같은 압류 들어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직접 그 용역업체에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업체의 무책임한 임금 체불과 공공기관의 간접 고용 문제가 뒤얽힌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폐기물 처리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에 대한 주민 불편이 제기돼 도와 전주시의 실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후년에는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74%로 사상 최고치로 늘었고 이 가운데 학생부 전형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리 활동이나 심층 면접 같은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독립예술영화의 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영화를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안내합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본투비블루입니다. 트럼펫 연주자의 굴곡진 삶을 그린 캐나다 출신의 로베르 비두로 감독의 영화로 복잡한 인물을 연기한 배우 에다노크의 연기도 흥미롭습니다. 영화제 기간 단편 48편을 포함해 45개국 모두 211편이 선보이며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를 섞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새로운 영화를 원하는 관객은 익스펜디드 시네마와 국제 경쟁을, 대중적인 영화는 시네마 페스트나 야외 상영작을 살펴볼 만합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자백과 지식 공동체의 역할을 도시 공간에서 묻는 코민 서울 등 다큐멘터리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험적이고 좀 대안적인 영화의 성격하고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의 성격이 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전주 풍남문에서는 매일 밤 한국 고전 영화를 통해 보는 근대 생활사를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집니다. 길거리 공연과 관객 파티는 축제의 흥을 돋우고
남부시장 청년몰에서는 청년 라운지가 운영돼 영화, 인문학 강좌 등이 열립니다. 지역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풍남과 남부시장에 가시면 영화제에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내일 저녁 7시부터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 안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모 초등학교 학생 19명이 어제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결석을 하거나 조퇴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체 학생 700여 명 가운데 일부 학생들에게서 증세가 나타났다며 남은 음식물과 가건물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여수에서 익산으로 가던 상행선 무궁화호 열차가 전기 공급 중단으로 임실역에 멈춰서 운행이 50분가량 지연되면서 출근이나 통학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선로 주변에 비에 젖은 까치집이 전선을 건드려 단전이 됐다고 밝혔는데 최근 고속철 KTX를 비롯해 열차 지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국민소통행정인 정부 3.0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홍 장관은 한옥마을과 수요응답형 콜버스 등 도내 우수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도내 작은 영화관 이용객 수가 2013년 6만여 명에서 지난해 44만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세입니다. 백석 안팎의 작은 영화관은 장수를 비롯해 도내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전북 수산물 공동 브랜드인 해가람이 함초박대와 마른 김, 참조기 세트 등 13가지 수산물에 표기됩니다. 해당 품목은 2년간 해가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포장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군산시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송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220대 규모의 4층 주차타워를 건립합니다.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오늘 통합 후 첫 이사회를 열고 기구 조직 개편안과 각종 규정 제정안을 의결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습니다. 체육회는 또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로 부안군을 선정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이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